지금 현재 컨트롤러가 어디 만들어졌냐면은 손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팔을 컨트롤하는 얘라고 보시면 돼요. 팔을 컨트롤하고 얘는 팔하고 이제 손까지 컨트롤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을 따로 보정하는 역할을 해주는 얘, 그렇죠? 그래서 얘 따로, 자 얘 따로. 그다음 축도 중요해요. 축이랑 뼈의 위치랑 동일하게 위치를 시켜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머리, 척추, 그다음 다리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이 돼 있어요. 다음 폴 벡터, 그렇죠? 폴 벡터 위치가 진짜 중요한 게 정확히 얘 위치랑 동일해야 돼요. 정면으로 봤을 때 보시면은 정확히 겹쳐 있죠. 정면으로 봤을 때,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으면은 나중에 폴 벡터 연결하게 되면 팔이 트위스트가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뼈가 거의 이제 직각으로 만들어진 뼈이기 때문에 트위스트가 발생을 안 하거든요. 근데 뼈가 약간 모델을 만들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이렇게 나열돼 있거든요. 그래서 뼈가 지금 현재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수평으로 되거든요. 근데 모델에 따라서 약간 뼈를 그릴 때 이렇게 뭐 뼈를 그린다든가 이렇게 약간 뼈를 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폴 벡터가 어디 위치해야 되냐면은 여기에 따라서 이쪽으로 사선으로 위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를 잘못 포지션 시킨다면은 나중에 폴 벡터 연결할 때 얘가 이렇게 툭 하고 튕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테크닉이 있어요. 요거를 잡아주는 테크닉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T자형이고 평평한 뼈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히 이 뼈의 위치만 맞춰주면은 뼈가 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컨트롤러를 연결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막 스케일하고 뭐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다 초기화 시켜줘야 돼요. 자, 일단은 뼈가 안 보이게끔 하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여기서 커브들만 선택을 쫙 하세요. 커브들만 다. 어떻게 하냐면은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 시프트로 끝에 선택하고 커브들만 선택을 하시고 다 만드셨으면은 모디파이 가서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모든 컨트롤러가 다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링하기 딱 좋게끔 설정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리부터 한번 연결을 할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프리즈에서 초기화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다 터지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은 자, 컨트롤러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발은 얘 커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왼쪽 발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아이케 핸들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얘 두 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렇죠? 두 개 선택을 먼저 하고 시프트로 커브를 선택하고 P 눌러서 패런트를 시켜주시면은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커브를 갖고 움직이면은 자 이렇게 되고 로테이트 돼서 자 여기까지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로테이트, 그렇죠? 그리고 원상복귀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얘 선택하고 0 누르면 원상복귀 되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드래그해서 아이콘 핸들 두 개 선택을 하고 그다음 커브 선택하고 시프트로 P 눌러서 해주죠. 그러면은 얘 갖고 이렇게 움직임이 세팅이 돼요. 되게 뭐 간단하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팔에 있는 얘도 자 선택을 하고 아이콘 핸들 먼저 선택을 하고 자 박스 선택하고 P, 그렇죠?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선택하고 박스 선택하고 P, 그렇죠? 그럼 박스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팔이, 그렇죠?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조인트 보이게 한 다음에 자 얘가 움직일 때, 그렇죠? 얘가 움직일 때 몸통이 이렇게 뼈가 이렇게 같이 따라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패런트를 쓰는 게 아니라 컨스트레인이라는 걸 써요, 그렇죠? 컨스트레인은
뭐냐면은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이 값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랜슬레이트를 트랜슬레이트로 연결시켜주고 로테이트는 로테이트로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순서가 중요해요. 일단은 조종할 얘를 선택을 하고 조종 당하는 얘가 이 뼈가 되겠죠. 뼈를 선택을 하고 컨스트레인 가서 여러 가지가 있죠. 패런트 컨스트레인은 뭐냐면은 로테이트하고 트랜슬레이트를 연결을 해주는 거고, 포인트는 트랜슬레이트, 오리엔트는 로테이트, 스케일은 스케일, 에임하고 벡터 나중에 따로따로 있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몸통 같은 경우는 위치 값과 로테이트 값이 저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패런트를 하는데, 자, 옵션 박스 초기에 보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maintain offset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정확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maintain offset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뼈 같은 경우는 이 위치 값을 프리즈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얘는 지금 현재 Y축으로 8.6 이동이 돼 있고 얘는 0이에요. 근데 maintain offset 기능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0이기 때문에 얘가 0좌표로 그냥 이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그 대신 maintain offset을 하게 되면은 그 위치 값을 유지를 하되 이동하는 값에 추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 기능을 꺼야 돼도 되지만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캐릭터 세팅할 때는 이 maintain offset 기능을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실 거예요. 그래서 순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조종하는 얘 선택, 조종 당하는 얘 선택하고, 자, 어플라이 하게 되면은 이 뼈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컨스트레인을 로 조정이 되구나 라는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선택하고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정확히 움직였으면 커브로 컨트롤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컨스트레인을 이용해서 세팅을 하는 거고, 이제 컨스트레인을 이용해서 세팅을 복잡하게 하게 되면은 좀 캐릭터가 많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드 세팅이라고 해갖고 컨스트레인을 이용하지 않고 노드로 세팅하는 방식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고급 과정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리깅 다음 주에 하시는 분한테 뭐 물어보시면은 잘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냥 우리가 컨스트레인을 이용해서 세팅을 빠르게 할게요. 근데 뭐 아주 뭐 게임 캐릭터 같이 간단히 할 때에는 뭐 컨스트레인만 이용해도 충분히 세팅 가능하실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로테이트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종하는 얘 선택하고 조종 당하는 얘 선택하고 여기서 로테이트, 오리엔트 보면은 메인테인 옵셋 기능 켜져 있나 확인하고, 자, 애드, 그렇죠?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이번에는 G키 반복하면 되니까 G키 눌러 주시면 돼요. G키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다 세팅이 될 거예요. 몸통까지 세팅이 되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가장 키가 되는 얘들은 다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뼈랑 컨트롤러랑.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문제는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얘네들은 그대로 가만히 있죠. 얘네들의 이제 관계를 설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뼈의 관계랑 마찬가지예요. 얘하고 이제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움직일 때 여기 있는 컨트롤러들이 안 움직이죠. 그래서 하는 방법은 선택을 하고 자식 선택하고 부모 선택하고 P, 그래서 패런트 관계 만들어 주고요. 여기 이렇게 계단 형태로 마찬가지로 얘 선택하고 P, 얘 선택하고 P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뭐 로테이트 되고, 그렇죠? 그다음 뭐 얘 선택하고 아니면은 얘 세 개 선택하고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인사하는 컨트롤러를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뭐 이거는 거의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캐릭터가 앞으로 이동을 할 때 이 팔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이동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팔을 어떻게 세팅하느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뭐 어쩔 때는 패런트를 하지만 어쩔 때 또 안 하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패런트를 해요. 자, 이 팔 같은 경우는 자, 팔에 있는 이 사각형 박스를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최상위에 있는 원 있죠? 척추 원이죠. 여기에 패런트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패런트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팔이 같이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몸 움직이면은 팔이 움직이고, 그렇죠? 자, 그다음 또 예를 들어서 이 캐릭터의 포지션이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시작을 하고 싶어. 그럴 경우는 이제 한꺼번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마스터로
이 포지션을 선택할 수 있는 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마스터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다리 있죠. 다리 선택하고 몸통 선택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얘 선택하고 P 누르게 되면은 얘를 이동하게 되면은 위치를 마음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뭐 꼬리 컨트롤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다음 주가 된 걸 다 세팅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수적으로 움직이는 얘들을 또 붙이도록 할게요. 자, 머리 중요한 거 제가 안 했네요. 머리 로테이트 할 때 얘가 로테이트 돼야 되겠죠. 그래서 조정하는 얘 선택하고 조정 당하는 얘 선택하고 컨스트레인에서 오리엔트 컨스트레인 하게 되면은 이제 얘는 머리 컨트롤러가 되죠. 마찬가지로 자, 얘가 이제 안 움직이죠. 그래서 머리도 선택하고 상위에 있는 여기 척추 링 선택하고 패런트 그렇죠?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움직이고 또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꼬리 얘도 여기 붙어 있어야 되겠죠? 패런트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꼬리까지 그렇죠? 그다음 또 게임 쪽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겠지만은 또 뭐가 있냐면은 캐릭터 스케일이에요. 그렇죠? 캐릭터 스케일.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캐릭터 스케일이 안 되죠. 그래서 캐릭터 스케일을 할 수 있게끔 최고 상위, 엄청나게 제일 높은 상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고 상위를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마스터로 만든 얘 있죠. 마스터로 만든 얘하고 여기 보시면은 로케이터가 있을 거예요. 이 뼈 데이터 이 두 개 있죠. 얘네 두 개를 선택을 하세요. 순서는 관계없어요. 다음 그룹 에디트에 가보면은 그룹이라고 있을 거예요. 컨트롤 G 그래서 컨트롤 G 그래서 그룹을 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 메인 스케일이라고 써볼까요? 메인 스케일 그렇죠? 만약에 캐릭터를 좀 크게 하고 싶다 그럼 얘 선택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스케일이 돼요. 그렇죠? 스케일이 돼서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필름앤 TV에서 이렇게 스케일해서 뭐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어차피 게임 엔진으로 얘를 엑스포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게임 엔진을 할 때는 이제 이 스케일 값이 인식을 하느냐 그게 또 큰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베이크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스케일까지 염두에 둔다면은 이렇게 스케일 할 수 있는 마스터가 좀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따로 보시면은 제가 컨트롤러 잘 보시면은 컨트롤러 따로, 컨트롤러 그룹 따로, 그다음 뼈 그룹 따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애니메이션 할 때는 컨트롤러로 애니메이션 하고 나중에 캐릭터에 있는 그 컨트롤러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뼈에다가 베이크를 할 거잖아요. 그다음 엑스포트 할 때는 얘만 엑스포트 하면 되겠죠. 컨트롤러는 필요 없으니까. 그럼 컨트롤러 선택해서 지워버리든가 하면은 뼈하고 모델 데이터만 엑스포트가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뼈하고 컨트롤러하고 완전히 분리를 해주면 나중에 엑스포트 하실 때 되게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얘들 아직 세팅 안 한 얘들이 있죠. 이게 폴벡터, 자, 폴벡터 이렇게 아직 세팅 안 한 얘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폴벡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애니메이션 하다 보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폴벡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폴벡터를 강제적으로 해주는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아요. 폴벡터 컨트롤 알리에 선택하고 그다음 여기 폴벡터가 있죠. 다리 폴벡터 선택을 하고 그다음 컨스트레인 맞나요? 제가 선택했나요? 네, 선택했죠. 자, 컨스트레인 가서 폴벡터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이 나와요. 그렇죠? 대신 할 때 뼈가 틀어졌다. 그러면 폴벡터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자, 마찬가지 얘의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보시면은 얘가 만약에 살짝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자, 연결할 때 무릎 잘 보세요. 컨스트레인에서 폴벡터 하게 되면은 살짝 돌아가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거는 얘의 위치를 잘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컨스트레인에서 폴벡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있다. 그럼 얘의 위치를 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보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연결해 볼게요. 얘도 선택하고 손목에 있는데 컨스트레인 폴벡터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손목 constraint 폴 벡터.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폴 벡터를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폴 벡터가 세팅됐지만은 폴 벡터는 우리가 만든 이 마스터 그룹 안에 없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캐릭터를 이동을 한다든가 뭐 할 때는 폴 벡터가 같이 이동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럼 폴 벡터는 과연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 보면 이제 다양한 이게 정답이다 그런 건 없어요. 다양한 게 방법이 있거든요. 저는 뭐 다른 거 여기 폴 벡터만 다시 할 수 있는 뭔가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걔가 위치값을 계속 따라가게끔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간단한 건 일반적으로 할 때는 제일 쉬운 방법은 폴 벡터랑 였다가 패런트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폴 벡터 선택하고 다리 컨트롤 선택하고 P 눌러주세요. 마찬가지로 얘 선택하고 다리 P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다리에 따라서 항상 이동을 해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항상 이동을 하죠. 그렇죠? 다리 이렇게 움직여도 폴 벡터가 항상 이동을 해요. 근데 여기서 무릎을 더 움직여야 된다. 그럼 폴 벡터로 뭐 더 움직여주면 되겠죠. 쭉 이렇게 움직여주면 약간 보존 형태로. 그렇죠? 그래서 거의 이렇게 패런트를 하게 되면은 다리 같은 경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 팔에다가 자 패런트 시켜주고. 얘도 팔에다가 패런트 시켜주고. 근데 팔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래요. 얘는 여기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좀 약간 이렇게 약간 컨트롤하기가 좀 약간 뭐 그렇게 많이 힘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죠? 그다음 얘를 뭐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보조를 해주는 정도. 자, 그다음 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얘로 이제 거의 대부분 손 컨트롤러가 안 되고 있죠, 그렇죠? 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굳이 얘를 만들지 않고, 그렇죠? 얘로 로테이트 했을 때 손이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얘 갖고 이렇게 손목을 움직여 버리면 지금 현재 폴 벡터가 패런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팔 모양이 좀 틀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손을 보조할 수 있게끔 제가 이걸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럼 얘를 선택을 하고 조인트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constraint에서 orient constraint.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갖고 로테이트 하게 되면은 이렇게 손목이 돌아가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 커브 선택하고 자 뼈를 선택을 하고 constraint에서 orient constraint 해주고. 그렇죠? 그다음 얘는 여기 손에다가 패런트 걸어주시면 돼요. 손에다가 패런트 걸어주고,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같이 돌아가요. 근데 이제 약간 손을 더 모양을 틀어주고 싶다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해서 약간 손만 이렇게 모양을 또 따로 만들어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커브 선택하고 박스 선택하고 패런트에서 패런트 걸어주고, 그렇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딱 두 개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제 저랑 똑같이 세팅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스케일에도 뭐 전혀 문제가 없죠. 지금 현재 스케일에도 문제가 없고, 그렇죠? 그다음 얘 선택해서 위치 이동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죠.